기후위기로 과수 재배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최근 이상기후로 착색 불량과 병해충 피해가 늘고 있는데 거창군이 이런 변화에 대응해 신품종 사과를 보급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에서는 지역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상황 짚어봅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통영에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방화를 저질러 다른 주민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아파트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후위기로 과수 재배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잘 자라지만 최근 기온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해 착색 불량과 병해충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거창군은 이런 변화에 대응해 기후에 강한 신품종 사과를 보급하고 미래형 과수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거창군의 한 가수원, 농민이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를 살펴봅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주로 먹는 홍로나 부사 같지만 이름은 새홍. 기존 품종보다 수확 기간이 길고 저장성도 뛰어난 품종입니다. 일반 홍로나 이런 거는 따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상온에 나가면 허벅허벅해지고 악스청이 나고 이런 게 소비자가 갖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는데 이 사과는 9월 초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계속 나무에 달아나고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질이 좋고. 기후위기로 최근 몇 년 사이 고온 피해와 착색 불량, 병해충 피해가 늘면서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사과 농사의 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골든볼이나 새홍처럼 신품종이 농민들의 희망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과 산업도 점차 다양성과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020년부터 미래형 사과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든볼과 만홍 등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과를 공동으로 선별하고 출하하기 위한 다축사과 공동 선별 출하회를 구성해 신품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출 계획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저희 거창군에서는 저희 거창군에 맞는 품종을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과선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공모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기후 위기 속에서도 품질과 경쟁력을 키워가는 거창사과. 새로운 품종이 지역 과수 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알아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한 주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한 주간 경남 지역 국회의원 활동 소식 짚어봅니다. 먼저 서일준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거제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거제 통영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제 상문동에서 통영 용남면까지 20.9km를 잇는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 규모의 거제 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통과로 대전 통영 고속도로 개통 이후 20여 년간 멈춰있던 거제 연장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서 의원은 앞으로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과 원자력 안전과 미래 등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사업은 천문학적 손실과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도 적자 전환으로 장기 재정 부담만 안겼고 원전 안전성 문제는 영업비밀 뒤에 숨겨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독립조사팀을 구성하고 원전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등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세계 각국 크루즈선의 단계별 입항을 위한 터미널 복합 개발과 지역 문화예술 연계, 지자체와 협업 등이 제안됐습니다. 최 의원은 경남과 남해안의 많은 관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건설 노동자들이 원도급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시대를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과 건설노조 등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건설 현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체불, 외주화 등으로 무법천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로 건설노조가 최대 피해자가 됐다며 문제 해결의 시작은 원도급사와의 교섭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밀쳐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낮 12시 50분쯤 창원의 한 중학교 3학년 A군은 1학년 교실을 찾았습니다. 이때 해당 반 담임교사 B씨가 A군에게 방문 이유를 묻자 이 과정에서 A군이 B씨를 복도로 밀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B씨가 넘어지면서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학교 측은 이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 교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사를 채용했습니다. 통영에서 50대 여성이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방화를 저질러 주민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8시쯤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복도에 주차된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주민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불은 소방대원에 의해 약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아파트 CCTV를 분석해 용의자 A씨를 특정하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동 휠체어 주인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해 감정이 좋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10시 50분쯤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은 다이버 3명이 있다는 레저 선박 선장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에 나서 입수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다이버들을 발견해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구조된 다이버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며 레저 활동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개월째 공석이었던 경남FC 대표이사에 이흥실 전 대한축구협회 대회분과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뛰는 경남 도민 프로축구단 경남FC는 2025년 제4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흥실 사내이사를 제11대 대표이사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신임 이 대표이사는 현재 포항 스틸러스인 포항제철축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며 마산공고 감독과 전북현대 수석 코치 및 감독 대행, 경남FC 수석 코치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김천 상무 프로축구단 단장과 대한축구협회 대회분과위원장직도 맡았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까지 2년입니다. 앞서 경남FC는 지난 3월 지현철 대표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하며 경상남도 문화체육국장이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22일 기준 경남FC는 2부 리그 14개 팀 가운데 12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합천군과 한국여자축구연맹이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1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합천군과 연맹은 오는 11월 합천군민체육공원 일원에서 대회를 열기로 하고 향후 2028년까지 4년간 대회를 개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합천군은 2008년 전국 여자축구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 등 한국여자축구연맹과 함께 주요 대회를 유치하며 축구대회 메카 합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각 지자체마다 지역 축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 축제가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축제, 이벤트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만 관광객을 불러 모은 순천 국가정원 박람회.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은 박람회장뿐 아니라 도심 구석구석을 찾아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와 청양 얼음분수 축제는 지역 특화 축제로 자리 잡았고 화천 산천어 축제나 보령 머드 축제는 명성에 걸맞은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역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머무는 생활 인구를 끌어모을 수 있어 소멸 위기 지역의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생활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에 대한 것들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끔 하는 관광 산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표준화도 좀 시키고 발전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다만 축제와 이벤트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해법이 되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불공정 계약, 전문 인력 부족, 중소제작사의 열악한 환경은 축제 이벤트 산업이 떠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업계에서는 법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담 정부 부처와 관련 법령이 부재하여 전문 인력 양성, 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 한계를 겪고 있으며 정치권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축제 이벤트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안 발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축제 이벤트 산업 발전 및 진행에 관한 법이 아직까지 없었더라고요. 좀 제도적으로 안착되고 이벤트 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또 그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확대 발전될 수 있는. 단순 유흥의 목적을 넘어서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 축제.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BNK 경남은행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을 돕기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창원시 동반 성장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원에 있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와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으로 최근 3년 내 대미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기업에 부품,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사입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3억 원이며 예탁금 감면 등을 통해 최대 연 3.06%의 감면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달을 맞아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세미나가 동아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동아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21일 저녁 7시 부민 캠퍼스 다우홀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과 지방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모색을 주제로 부산 시민 대상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한국자산관리연구소 대표 등이 새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과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한 열린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변화하는 부동산 환경 속에서 합리적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물금 매리 지점의 조류경보제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이번 발령은 최근 수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으로 남조류 세포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내려졌습니다. 부산시는 취수장 차단 시설 가동과 정수 처리 강화로 조류 독소를 100%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